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경매는 맑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동산 투자 대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대출은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대출 중에서도 경락잔금 대출, 즉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대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바로 경락잔금 대출 얼마나 나오나요? 입니다. 내가 만약에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선납한 보증금은 몰수를 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매 입찰하기 전에 대출이 얼마나 나올까?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얼마나 대출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물건은 아직 낙찰 전이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 분들도 정확하게 얼마까지 대출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금액을 얘기를 해주시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입찰 전에 연락을 하시다 보니까 대출 상담사 분들도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변이나 아예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만 알고 계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미리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제가 심하고 많이 변화를 하다 보니까 매매나 경매나 대출 가능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비주택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과 신용에 따라서 약간 금액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경락잔금 대출은 2가지 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 대출이 됩니다. 첫 번째 식으로는요. 내가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금액 곱하기 80%에서 기타 조세나 임금채권 등을 제한 금액 이고요. 두 번째 계산식은 감정가에서 기존의 대출 비율을 곱하시고 거기서 기타 물적 부담 금액을 제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시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감정가 5억짜리 상가를 4억에 낙찰받았다. 그러면 대출이 얼마까지 나올까요? 첫 번째 계산식으로는 4억 곱하기 80% 해서 3억 2천이 나오고요. 두 번째 식으로는 제가 임의로 대출 비율을 70%를 설정한다고 하면 감정가인 5억 곱하기 70% 해서 3억 5천이 나옵니다. 그러면 3억 2천과 3억 5천 중에 낮은 금액인 3억 2천이 경락잔금 대출 한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경락잔금 대출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출 레버리지를 정말 풀로 최대한으로 당겨서 받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대출의 종류 2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부동산 담보대출의 종류는 크게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가계자금은 말 그대로 가정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이야기하고요. 사업자금은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들이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대출 규제는 어느 대출에 미칠까요? 바로 가계자금 대출입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9억 이하일 때 40%죠. 그런데 사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80%에서 방빼기를 한 금액까지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가계자금 대출보다 규제에서 상당히 자유롭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30억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고가주택이니까 대출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인 계약금 10% 3억이랑 추가적으로 내가 현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내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30억에서 모자란 금액만은 대출을 대부에서 받습니다. 대부업체 활용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무서워하실 수 있죠. 엄청 고금리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안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잔금까지 치르고 나면 그 강남 부동산이 온전한 내 것이 되죠. 그때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부업체한테 빌린 돈을 대환합니다. 강남에 있는 고가주택을 오로지 내 현금만으로 대출 하나 없이 산다 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활용 가능한 범위, 내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대부업체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고가주택을 취득하시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시고요. 불법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계자금 대출과 사업자금 대출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계자금 대출은 잘 아시듯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가야 되죠. 그런데 사업자금 대출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치 형식이기 때문에 이자만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갚을 부담 없이 이자만 납입을 하면 되니까 훨씬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주택이 아닌 다른 비주택 투자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부동산 투자라고만 하면 주택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경매시장에서는 낙찰가가 매번 100% 이상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바로 공장과 창고인데요. 왜 그러냐면 공장과 창고 같은 비주택은 사업자금 대출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원금 상환의 부담 없이 이자만 납입하면 되니까 투자하기에 훨씬 편한 거죠. 근데 이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자만 납입한다고 해도 부담이 크지 않냐? 이자만 내도 충분히 비싸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이 7월 9일입니다. 제가 6월 말 기준으로 입찰을 위해서 대출 금리를 알아봤었는데요. 그때 당시 금리가 3.3%였습니다. 가계자금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두려워하시는 것이 대출 나올 줄 알고 받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이런 경우입니다. 다가구 투자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다가구는 대출 금액에서 방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룸 다가구를 사면서 40% 대출이 되는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방이 10개라서 그 소액 보증금만큼을 다 제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얼마 나오지 않더라. 이래서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낙찰을 받아놓고도 미납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미납을 하지 마시고요. 신탁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탁으로 명의를 돌리고 내가 월세 임대료를 받는다면 임대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대출이 나오지 않는 흔한 케이스가 벽체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구분상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1호와 102호가 벽체 구분 없이 하나의 상가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101호만 낙찰을 받은 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봤더니 101호랑 102호랑 주인이 달라.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101호의 부동산이 독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경우가 높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1층과 2층, 3층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이나 고시원들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모두 다르다면 이 경우에도 대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입찰하실 때에는 대출에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특수물건이 대출이 나오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수물건은 대출이 거의 안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이 불성립한다고 하면 90%까지도 대출이 나오고요.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해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 대출 금액에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금액만큼을 제하고 대출을 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후에 유치권이 해결이 되면 추가적으로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수물건이 있을까요? 지분 경매라고 하면 지분은 온전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어렵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낙찰받은 물건 중에 지분인 맹지가 있어요. 지분인데 맹지, 대출이 안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이 물건도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물건이 있을까요?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서 내가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죠.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것 같죠? 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성립하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토지 위에 뭔가 건물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낙찰받았던 물건 중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건도 50%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대출은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고요. 금리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출이 전혀 되지 않는 부동산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락자금 대출은 두 가지 계산식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가계자금 대출보다는 사업자금 대출이 대출 조건이나 한도가 더 좋게 나옵니다. 세 번째, 대출이 잘 안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신탁 대출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수 물건도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대출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본인의 수익률을 높이는 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과 같이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대출 레버리지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본인이 점점 더 이자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예상했던 투자 수익률을 만족하기 전에 급매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매나 매매로 좋은 부동산 사기 얼마나 어려워요. 좋은 부동산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 부동산을 내가 예상했던 수익률을 만족시킬 때까지 잘 유지하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까지 사용하면서 투자를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를 할 때 미리 그걸 사용해 버리면 그 상황을 버텨나갈 힘이 없거든요. 투자는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여유 있게 그 부동산을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고요. 처음에 투자했을 때 기대했던 투자 수익률도 만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이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과 같은 대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집과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